네,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장 핫플레이어. 사실 제가 오늘 꼽은 거는 오늘장 핫플레이어는 아니고 최근 요즘 장의 수급을 좀 이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엇갈리는 수급. 오늘 제가 꼽은 키워드입니다. 외국인은 떠나가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은 빚내서 바이오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어치를 누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1조 3천억 원을 내다 팔았고요. 반면에 개인은 3조 원을 누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볼까요? 외국인은 1,500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1,700억 원어치를 지난 한 달 동안 팔았습니다. 이번에도 개인만 5,400억 원어치를 샀네요. 그럼 수급 주체별로 좀 살펴볼까요? 외국인은 왜 떠나고 있을까요? 크게 봅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올해 4번의 금리 인상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달만 CEO는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3%라고 난리인데 조만간 4%대로 오를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채권보다는 위험도를 좀 더 감수하는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긴 하지만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의 국채금리가 4%까지 간다면 사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4% 수익 내는 거 아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월 말 중국 A주가 MSCI에 5% 편입된다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MSCI 신흥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그리고 또 국가별 비중을 좀 따져보면 5월 편입분만 계산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1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샤오미가 IPO를 합니다. 샤오미의 기업 가치 우리나라 돈으로 75조 원에서 86조 원 사이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홍콩이나 같은 신흥시장이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번에는 기관을 좀 볼게요. 기관이 파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은 조금 추론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금투업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우선 꼽을 수 있는 이유가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 2년간 51조 원에서 49조 원으로 2조 원이 줄었습니다. 환매를 해야 되니까 기관은 팔 수밖에 없죠. 공모펀드에서 환매해서 고위험 투자자들은 한국형 헤지펀드로 중위험 중수익 투자자들은 ELS로 혹은 사모펀드 위주의 코스닥 벤처펀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위험군 투자자들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으로 갈 것이고요. 공모펀드가 줄어드는 동안 반대급부로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의 설정액은 150%가 늘었습니다. 공모펀드는 2년 동안 2조 원이 줄었는데 사모펀드는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모펀드 신규 설정 수도 2016년 551개에서 지난해 1,417개까지 3배가 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자본금 20억만 있으면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느냐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사모펀드가 매매 회전율이 보다 빠른 편이라 이런 것만큼은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사모펀드가 무조건 주가를 떨어뜨리기만 하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또 아닙니다. 매자닌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의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신용융자 거래 규모 사상 최대치죠. 12조 2,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보니까 한 2, 3개월에 1조 원씩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별로 살펴보면 조금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바이오에 쏠려 있습니다. 이 유가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신용융자 잔고가 5,3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3,900억 원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0억 원 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00억 원, 신라젠이 1,700억 원, 바이로메드가 1,400억 원, 삼천당제약이 700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신용융자로 샀다가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 매매를 당할 수가 있죠. 하락폭 더 키우는 요인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중소형 바이오주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에 기대감만으로 레버리지 극대화하는 시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내려놓고 내일장에서 그래도 어떤 종목에서 홈런을 칠 수 있을지 좀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꼽은 핫플레이어 보시죠. 한민협 부지점장은 MLCC 가격 상승과 출하가 증가될 거라며 삼성전기를, 최영구 과장은 게임비를, 또 카카오와 다우기술, NC소프트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은 유안타증권 설릉역지점 추장훈 대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장훈 대리입니다. 네, 다우깃을 꼽아주셨는데 내일 홈런 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네, 다우기술 핵심 자회사인 키움증권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평균 거래대금이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액면 무달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또한 신용거래 융자가 12조 2천억을 넘어 개인 거래가 많은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사람인 HR도 지속적으로 모바일 트래픽 증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2월부터 모바일 광고 단가 인상으로 연결로 잡히는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자체 사업 안에서는 최근에 합병한 한국 ASP 내 사방넷의 성장 기대감까지 있어 현재 밸류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방넷은 여러 쇼핑몰의 물건 등록 및 주문 출고 상황 관리를 가능케 하는 B2B 서비스 업체로서 사업 포지셔닝이 유사한 카페24에 대한 밸류가 올라갈수록 이 사업에 대한 밸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전략은 금일 종가 부근에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도 매수하셔도 무방해 보이며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3,700원 제시드립니다. 네, 내일장에서 다우기술을 함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군요. 연준이 시메트릭, 대칭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전에 옐런 의장은 이런 시메트릭 표현을 할 때 2%를 넘겨도 당장 금리를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요. 의장이 바뀌었죠. 파월 의장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는지 지금 알긴 어렵습니다. 오는 24일 새벽 3시에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2% 넘기게 된다면 물가 지표 당장은 긴축 압력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내일 발표되는 NHN 엔터테인먼트 게임빌 실적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남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내일도 잇따르는군요. 앞서서 챙겨봤지만 NH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웹젠 등의 실적이 꽤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대치에 맞게 발표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A 플러스 마감 전략 지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